만약 여러분의 손에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5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 1년 동안 맡겼을 때 1년 뒤에 은행 문을 나서며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이자가 127만 원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247만 원이기를 바라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요. 누구나 247만 원을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울한 사실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60세 이상 청취자분들 중 무려 87%가 첫 번째 경우, 즉 127만 원조차 간신히 받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돈을 똑같은 기간 동안 심지어 똑같이 안전한 방법으로 맡기는데 왜 누군가는 이자를 2배나 더 받아가는 걸까요? 혹시 그분들이 대단한 금융 지식을 가진 특별한 VIP 고객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단지 은행이 절대 먼저 입을 열어 알려주지 않는 아주 사소한 비밀 몇 가지를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든든한 금융 길잡이이자 잃어버린 돈을 되찾아드리는 라디오 팟캐스트 인생은 60부터입니다. 오늘 방송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느라 정작 내 통장의 이자가 어떻게 새어나가는지 돌볼 겨를이 없으셨던 우리 시니어 세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이자의 숫자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에 제보받은 안타까운 사연 3가지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평생 직장을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느 어르신께서 퇴직금 3천만 원을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에 1년 동안 맡기셨습니다. 가입할 때 은행 직원이 분명히 금리가 3.5%라고 안내를 했지요. 어르신은 마음속으로 계산을 해보셨습니다. 3천만 원에 3.5%니까 대략 105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오겠구나 하고 흐뭇해하셨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만기일이 되어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힌 이자는 고작 89만 원이었습니다. 무려 16만 원이나 되는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죠. 어르신이 깜짝 놀라 물어보니 직원은 무심하게 세금으로 떼어갔다고 대답했습니다. 은행은 처음 예금을 들 때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리고 그 세금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는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 어르신께서 단 한 가지의 제도만 알고 계셨더라면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105만 원 전액을 고스란히 받아 가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매달 50만 원씩 1년 동안 알뜰하게 적금을 부으신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은행 창구에 크게 붙어있던 연 4% 금리라는 포스터를 철석같이 믿으셨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12달을 부었으니 원금이 600만 원이고 거기에 4%면 최소 24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계셨지요. 그런데 1년 뒤 만기일에 통장을 열어보니 이자는 13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신 어르신이 은행 창구에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은행 직원은 단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해버렸습니다. 어르신, 적금은 원래 계산법이 이렇습니다. 그 흔하고 불친절한 대답에 어르신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셔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 정말 가슴이 아프면서도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남편분께서 세상을 떠나시며 아내분 앞으로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르신은 이 소중한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가장 크고 튼튼해 보이는 시중은행에 달려가 5천만 원 전액을 하나의 정기예금 통장에 묶어버리셨습니다. 1년 만기로요. 그리고 1년 뒤 세금을 다 떼고 어르신이 실제로 손에 쥔 이자는 127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이분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분산의 기술과 절세의 마법을 아셨더라면 어땠을까요? 같은 5천만 원으로 위험한 주식이나 펀드를 하지 않고도 247만 원이라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이자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왜 은행 직원들은 이런 유리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조목조목 알려주지 않을까요? 섭섭하시겠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의 입장을 잠시만 생각해 보시겠어요? 고객이 이자를 10만 원을 받든 100만 원을 받든 은행 직원의 월급은 매달 똑같이 나옵니다. 복잡한 절세 혜택을 설명하고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주는 일은 그들에게는 귀찮고 번거로운 추가 업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을 지키고 불리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몫, 바로 우리 스스로의 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은행 창구에서는 절대 먼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내 돈의 이자를 2배로 불려주는 5가지 핵심 원리를
아주 차근차근 라디오를 들으며 산책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예금과 적금의 근본적인 차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다 똑같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예금과 적금은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커다란 장독대를 하나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예금은 첫날에 그 커다란 장독대에 쌀을 가득 부어놓고 뚜껑을 덮는 것과 같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쌀을 첫날부터 가득 채워두었으니 1년 365일 내내 그 1000만원 전체에 대해서 이자라는 햇살이 골고루 내리쬐게 됩니다. 반면에 적금은 다릅니다. 텅 빈 장독대에 매달 조금씩 바가지로 쌀을 퍼 담는 것과 같습니다. 첫 달에 넣은 한 바가지의 쌀은 1년 내내 이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에 넣은 쌀은 11개월 동안만 이자를 받고 만기를 턱 밑에 둔 마지막 12번째 달에 넣은 쌀은 고작 한 달치 이자만 받게 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어보면 적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실제로 이자를 받는 기간은 1년이 아니라 절반인 6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두 번째 사연의 어르신처럼 연 4% 금리의 적금이라도 실제로 손에 떨어지는 이자는 예금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만 은행의 높은 적금 금리 숫자에 현혹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적금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적금의 진정한 매력은 목돈을 만드는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과수원에 비유해 볼까요? 봄에는 향긋한 복숭아나무를 심고 여름에는 달콤한 자두나무를 심고 가을에는 아삭한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예금이라는 커다란 나무와 적금이라는 작은 나무들을 조화롭게 섞어 심으면 사계절 내내 풍성한 이자 열매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조합법은 잠시 후에 제가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 이것은 정말 오늘 방송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바로 세금의 무서움과 절세의 마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마다 나라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떼어간다는 사실 명확히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받은 이자인데 무려 15.4%라는 어마어마한 비율의 이자 소득세가 빠져나갑니다. 만약 10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다면 15만 4천원을 나라에서 가져가고 내 손에는 84만 6천원만 떨어집니다. 이자가 1000만원이라면 무려 154만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억울하게도 세금을 합법적으로 단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마련해둔 엄청난 혜택입니다. 한도는 5천만원까지입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단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해주세요 라고 말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떼었던 15만 4천원, 154만원의 세금이 모두 여러분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3천만원 예금 기준으로 1년에 약 15만원에서 16만원을 더 받는 셈인데 이것을 10년 동안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60만원이라는 큰 돈이 내 통장에 더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만 누리고 모르는 사람은 평생 세금을 뜯기는 은행이 굳이 먼저 알려주지 않는 최고의 권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아인슈타인도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극찬했던 복리의 마법입니다.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원리로 이자를 1년 뒤에 한 번에 몰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매달 받는 월 지급식 예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매달 통장에 25,000원 정도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오겠지요. 이 돈을 그냥 생활비로 써버리거나 입출금 통장에 방치하지 마시고 곧바로 매달 붙는 적금 통장에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이 나에게 준 이자라는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또 다른 이자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고 그 새끼 이자가 또다시 이자를 낳는 이 놀라운 방식을 흔히 풍차 돌리기라고 부릅니다. 단지 이자를 받는 방식을 매달로 바꾸고 적금으로 연결했을 뿐인데 1000만원 기준으로 1년에 5만원 정도의 이자가 가만히 앉아서 더 생깁니다. 5천만원이면 25만원이고 10년이면 250만원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마법 지팡이와 같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혹시 젊은 시절 첫 월급 통장을 만들었던 은행 한 곳만 20년, 30년째 고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거래 은행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내 소중한 돈을 이자도 팍한 곳에 방치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은행마다 금리는 천차만별입니다. 흔히 우리가 길거리에서 가장 자주 보는 간판들, 대형 시중은행들은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고객이 제 발로 찾아오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2에서 3% 사이를 맴돕니다.
하지만 동네 곳곳에 있는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들은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훨씬 높은 금리를 제시합니다. 시중은행이 2%를 줄 때 이곳들은 4%, 심지어 특판기간에는 5에서 6%의 이자를 얹어줍니다. 물론 여기서 많은 어르신이 덜컥 겁을 내실 겁니다. 저축은행이나 신협이 망하면 내 돈 다 날리는 것 아니냐고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금자보호법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튼튼한 방패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덩치나 이름표와 상관없이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기관이라면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나라에서 철저하게 지켜줍니다. 혹시나 은행이 문을 닫아도 1억 원 이하라면 여러분의 돈은 단 1원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굳이 대형은행만 고집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원리는 시간의 쪼개기입니다. 예금을 하러 은행에 가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1년 만기 예금을 들게 됩니다. 가장 익숙하고 만만한 기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은행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기에는 이 1년이라는 긴 끈에 돈을 꽁꽁 묶어두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1년짜리 굵은 예금 하나 대신 3개월이나 6개월짜리 짧은 예금 여러 개로 돈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3개월마다 만기가 돌아오면 그때 시중의 이자율을 살펴보고 금리가 더 높은 은행으로 철새처럼 이리저리 돈을 옮겨 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융권에서는 회전 예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는 내 통장을 갉아먹는 세 가지 치명적인 독초를 뽑아낼 차례입니다. 실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 세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실수는 목돈을 한 바구니에 전부 쏟아붓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쥐고 제일 크고 안전해 보이는 은행 한 곳에 가서 정기예금 통장 하나로 뭉뚱그려 묶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8천만 원을 한 곳에 넣었을 때 2분 1년 뒤 세금을 다 떼고 받은 이자는 고작 168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이분이 돈을 내 군대로 쪼갰다면 어땠을까요? 2천만 원은 금리가 높은 새마을금고에, 또 2천만 원은 혜택이 좋은 신협에, 다른 2천만 원은 저축은행에, 마지막 남은 2천만 원은 시중은행이 비과세 상품에 쏙쏙 나누어 담았다면 말입니다. 세금 혜택은 극대화되고 이율은 껑충 뛰어올라 무려 312만 원의 이자를 품에 안으실 수 있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주식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의 세계에서도 분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큼지막하게 적힌 금리 숫자라는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은행 유리창에 대문짝만하게 연 8% 제공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마음이 혹해서 당장 들어가 가입을 하십니다. 하지만 나중에 꼼꼼히 약관의 작은 글씨들을 살펴보면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 화려한 8%를 다 받으려면 그 은행의 신용카드를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의무적으로 써야 하고 관리비와 통신비, 자동이체를 3건 이상 걸어두어야 하는 등 시니어분들께는 너무나 벅차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우대 조건을 하나둘 놓치다 보면 결국 손에 쥐는 기본 금리는 3.5%라는 초라한 숫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우대 금리라는 화려한 포장지에 속지 마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깔끔하게 주는 기본 금리가 도대체 얼마인지를 가장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중도 해지입니다. 5천만 원을 1년짜리 예금에 묶어두었는데 10개월째 되던 날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집안의 급전이 필요해졌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예금을 깨는 순간 그동안 10달 동안 정성스럽게 쌓아왔던 이자는 10분의 1도 안 되는 푼돈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내 전체 재산을 절대로 한 번에 꽁꽁 묶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 페널티 없이 꺼내 쓸 수 있는 튼튼한 비상금 통장을 반드시 따로 마련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늦은 밤 혹은 나른한 오후에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내일 당장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행동 지침 5가지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지침, 당당하게 비과세 혜택을 요구하십시오. 은행 창구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통장 전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돌려주세요.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이 마법의 주문 한마디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15.4%의 세금이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기존에 일반 예금으로 가입해둔 돈이 있다면
만기 전이라도 당장 해지하지 마시고 비과세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두 번째 행동 지침, 이자는 묵혀두지 말고 매달 수확하여 다시 씨앗으로 심으십시오. 예금에 가입하실 때 월 지급식으로 해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별도의 자유적금 통장을 그 자리에서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한 뒤 매달 들어오는 이자가 자동으로 적금 통장으로 넘어가게 자동이체까지 걸어두시면 완벽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자가 이자를 낳는 풍차 돌리기, 복리의 마법을 여러분의 일상에 세팅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행동 지침, 돈의 역할에 따라 철저하게 통장을 쪼개고 나누십시오. 만약 3천만 원이라는 쌈짓돈이 있다면 절대 하나의 덩어리로 두지 마십시오. 1,000만 원은 동네에서 가장 이자를 많이 주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에 푹 묵혀두시고 다른 1,000만 원은 혜택이 좋은 신협 예금에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매달 100만 원씩 10개월 동안 나누어 붓는 고금리 적금에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갑자기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길 때 쓸 500만 원 정도의 비상금은 파킹 통장이라는 곳에 피신시켜 두십시오. 파킹 통장은 마치 주차장에 차를 넣고 빼듯 언제든 자유롭게 돈을 넣고 뺄 수 있으면서도 하루만 맡겨도 연 3에서 4%라는 쏠쏠한 이자를 챙겨주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이런 파킹 통장이 아주 많으니 꼭 하나쯤은 장만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행동 지침, 익숙함과 이별하고 과감하게 은행을 갈아타십시오. 한 우물만 파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 집 주변에 있는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의 문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다루는 것이 능숙하신 어르신들도 많으시지요? 포털 사이트에 특판 예금이라고 단어 4개만 쳐보셔도 전국에서 가장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들의 순위가 쫙 펼쳐집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같은 화면으로만 존재하는 인터넷 은행들은 지점 임대료나 인건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아낀 돈을 고객들에게 이자로 후하게 얹어줍니다. 혹시 이러한 뱅크의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이번 주말에 아들, 딸이나 손주들이 놀러오면 맛있는 밥 한 끼 차려 먹이시면서 인터넷 은행 통장 하나만 스마트폰에 깔아다오하고 등 한번 두드려주시면 5분도 안 되어서 뚝딱 만들어줄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예금자 보호법이 1억 원까지 철통같이 지켜주니 불안해하실 필요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행동 지침, 시간표를 짧게 아주 촘촘하게 짜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1년 만기 통장을 만드는 습관을 오늘부로 버리셔야 합니다. 3개월 혹은 길어야 6개월짜리 짧은 만기 상품으로 내 돈의 기동력을 높이십시오. 3개월마다 만기의 기쁨을 누리며 그때그때 시장에 나온 가장 먹음직스럽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잽싸게 옮겨 타는 회전 예금 전법을 구사하십시오.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이렇게 날쌘 도리처럼 움직이는 것이 둔중하게 엎드려 있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이자를 물어다 줍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많은 정보를 쏟아내서 혹시 머리가 아프거나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당장 내일 해야 할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치우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딱 한 가지만 내일 실천해 보기로 약속합시다. 산책 겸 동네 은행에 들르셔서 창구 직원과 눈을 맞추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한마디만 던져주십시오. 내 통장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 짧고 멋진 용기 있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지갑에서 억울하게 새어나가던 15.4%의 세금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훌륭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첫 단추를 깨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금융이라는 단어는 결코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복잡한 수학 공식처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의 피땀 어린 세월이 녹아있는 돈에 대해 내가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조금 더 영리하게 권리를 챙기는 과정일 뿐입니다. 평생 가족을 등 뒤에 업고 치열하게 살아오신 60대 이상의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지갑과 마음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채우실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기나긴 라디오 편지가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이 되고 지루한 일상에 기분 좋은 활력을 불어넣는 따뜻한 한 잔의 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까지 시니어의 건강과 노후를 챙기는 라디오 팟캐스트 인생은 60부터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